이콤 역시 환경차 개발 분야에서 앞서 있는 도요타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컴은 순수하게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동차다. 현재 도요타 시내에는 전기 충전소가 10군데 설치돼 있고 도요타 시는 이 차를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最高速度は100キロで、高速距離も1充電あたり100キロ走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航続距離は、その時の状況によって違いますので、例えば夏にエアコンを使ったり夜ライトつけたりしますと多少短くなることがあります。 기술에 있어서의 우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2조 엔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력. 이것을 바탕으로 도요타는 독자적인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大きくなるのが目的で、あちらを吸収し、こちらを買収し、そういうことはトヨタとしては全く今は考えてません。ただ大きくなればいい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ので、その吸収したり吸収とか買収という手法がね、一番いいその生き残りのための戦略だとはトヨタとしては考えていない。 후지모토 교수는 또한 규모의 확대만이 힘의 원천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바라는 것은 다양성과 독창성, 차별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それほど BMW なんて会社ありますね。でこの会社は、それほど大きな会社ではありませんが、非常にユニークな、製品を出し、しかもそれはブランド強烈なですね、ブランド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った企業ですね。でこれはこの BMW は、400万台も作ってません。100万台も作ってないですね。だけども BMW がだから潰れるだろうって誰も考えてませんね。それはまさにですね、質が、量をですね、よりも大事だということの何よりの証拠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고급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BMW는 전 세계 중상류층을 겨냥하고 있다. BMW는 고가 전략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2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EU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한국에서도 수입차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BMW의 전략은 철저하게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곳 레겐스부르크 공장에서는 가죽 시트, 특수 페인트, 특수 내장 등 고객이 특별 주문한 다양한 차종의 다양한 차들이 한 생산 라인에서 조립되고 있다. Being big does not apply to all parts of the car industry, and we certainly don't believe in this sheer orientation on number of cars sold. BMW, with our strategy, clearly wants to win by convincing the customers that they get the best product with leading technology, with a convincing positioning, and with superior performance. So it is a different approach to growing and to be successful, and BMW has its own way of being successful, and we have done that over the last decades, and we'll continue to do that. 규모 면에서는 세계 10위권도 안 되는 BMW. 하지만 BMW는 고급차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에 힘입어 매출 대비 수익성 면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국 한국. 그동안 정부의 보호 속에서 성장해온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지금 급속한 세계화의 파고를 맞고 있다. 90년대 초 GM과 결별 후 독자적인 세계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는 현재 해외 기업을 새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저희 그 부친서부터 참 수많은 자동차 그 기능인들이 그 피와 땀으로 이 상황까지 일어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른 데로 넘어간다 할 때는 가능하면 될 수만 있다면 참 국내 기업으로 남는 게 좋은데 넘어간다 할 때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말할 수 없습니다. 대우
대우 자동차가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화의 추진 과정에 있었다. 물론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우의 세계 경영 전략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세계화를 추진하기에 대우 자동차의 자본 능력과 기술 수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globalization, but you better have customers out there who want to buy your products in the same quantity that you're getting ready to build them. If you don't, you're going to have overcapacity, whether it's at home or whether it's somewhere else. Yeah, the most fundamental reason was basically that the rate of the expansion wasn't sustainable. There was too much capacity for the size of the market, and the cost of that capacity was very high, and there wasn't really the market that would enable the companies to pay the debt for that capacity. So it's really overexpansion, too fast expansion, overexpansion. And a second factor is that I think the Korean industry did this at a time when their processes and their products were not really at what I would call a world-class level. Their internal business processes, engineering processes, while pretty good, were not at a world-class level. 기술 수준에 비해 너무 일찍 세계화라는 상황이 주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규모를 확대시켜온 현대 역시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 더욱이 외환 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는 30년간 확장 일로를 걷던 현대자동차에 최초의 정리해고를 가져왔다. 당시 만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저 역시도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저희 반에 인원이 26명인가 있었는데 2명 받았어요. 그래 제가 거기 딱 받았는데 이제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적이 있었고요. 20여 년간 근무하던 이창화 씨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회사 사직서 쓰고 딱 나오는데 버스 타고 그때가 장미꽃이 확 피었습니다. 5월달인데 회사 담당을 받고 내가 21년간을 여기 이 회사를 참 다녔는데 여기 내일부터 내가 못 온다 싶으면서 눈물을 막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내가 3일간을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 없이 애들 들을까 싶어 소리 없이 내가 울고 그랬습니다. 그 아침에 자고 옥상에 올라가니까 우리 후배들 자동차 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이제 출근한다고 가는데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그 심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래서 하는 일에 죽는 게 안 낫겠나. 이 생각 그냥 몇 번이나 했습니다. 지난 4월 현대, 대우, 기아, 쌍용 등 자동차 4사 노동조합은 대우의 해외 매각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다. 울산에서는 10만 명이 시위와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이 대우의 해외 매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불안 때문이다. 대우 자동차를 미국 자본에게 만약에 매각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해외